오늘 제가 가져온 술은요, 수도수인데요. 토플링 골리앗 브루어리에서 만든 술입니다. 아, 실력으로 대기업을 무너뜨리겠다고 해가지고 토플링 골리앗이요? 그렇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실력으로 대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름이 토플링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뉴잉글랜드 IPA가 뭔지,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IPA와는 맛과 향에서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기존의 IPA라고 하면 미국에서 지배적이던 IPA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좀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제조 과정과 맛과 향이 차이가 큰데 이게 제조 과정에서 좀 달라서 그거랑 맛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뉴잉 맥주의 보편적인 특징과 뉴잉 맥주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맥주 3개가 있거든요. 그 맥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맥주인 수도수의 양조장 토플링 골리앗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이 토플링 골리앗도 사실 정보가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토플링 골리앗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도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수에 대해서, 이 이름부터 특이한 수도수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잉글랜드 IPA,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뉴잉이라고 많이 부르죠. 뉴잉이라는 맥주는 호향의 풍미를 극대화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주스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IPA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20년 정도 됐나? 미국의 동북부 지방에서 대중화된 탁하고 걸쭉한 맥주를 뜻하는 그런 맥주인데요. 그래서 이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서부식 IPA랑 동부식 IPA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부식이에요. 뉴잉은 동부식이거든요. 근데 서부식은 어땠냐? 그 전에는 어땠냐? 라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서부식 IPA가 약간 특징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떠냐면 색깔이 진짜 진하고 투명한데 딱 봐도 되게 IPA 특성상 되게 빨갛고 좀 갈색깔이 많이 도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되게 써요. 이 서부식 IPA가 특징적으로 굉장히 쓴맛이 강하단 말이에요. 원래 뉴잉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강렬한 쓴맛과 높은 도수의 서부식 IPA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기존의 IPA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상남자는 뭐 다 쓴 맥주 마셔야 되냐? 쓴 거 지금 뭐 부심부리냐? 막 이러면서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게 된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동부식 IPA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서부식 IPA랑 동부식 IPA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IBU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호흡이 첨가되면서 맥주가 얼마나 쓴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쓴맛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칸 라거 있잖아요. 하이트나 카스나 버드와이저 같은 거? 이런 술은 IBU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맞춰보실래요? 높을수록 쓴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5억이요. 2억 7천이요. 아니야, 그렇게 높지 않아. 한 5? 5 비슷해요. 5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1만 아니에요. 한 자리 정도야. 그러니까 한 7에서 10? 요 정도? 조금 쓴 거는 한 18? 요 정도? 우리가 보통 마시는 라거 스타일의 맥주는 요 정도예요. 그리고 기본 IPA, 그러니까 서부식 IPA가 아닌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IPA 경우에도 40에서 70 정도가 일반적인 거지. 근데 서부식은 더 심한 거야. 어땠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까 그 사진 있잖아. 이거 보이세요? 이게 100이에요. 100. 그리고 이게 120이에요. 그리고 또 실험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여? 3000이라고 돼 있잖아. 그냥 이론상 3000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거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쓴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적인 IPA라고 해요. 이만큼 쓴맛에 엄청 부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쓴맛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혹은 이 쓴맛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부식 IPA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뉴 잉글랜드 중에서도 버몬트에서 기존 통념을 깨는 맥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게 바로 알케미스트라는 양조장에서 나온 헤디토퍼라는 맥주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뉴 잉글랜드 지역이거든요.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영국은 아니고요.
미국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그래서 이 6개의 주가 들어있는 여기가 뉴 잉글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버먼트 보이세요? 버먼트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나는 맥주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 맥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맥주야. 이게 홉과 아로마 향이 강조된 맥주로 데뷔 7년 만에 2013년이죠. 그때 세계 최고의 맥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이 있었대요. 지금 완전 뉴잉으로 알려진 그 스타일의 완전 근본 할아버지 격의 뉴잉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뉴 잉글랜드 IPA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도. 새로운 영국이라는 단어 그대로 뉴 잉글랜드는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버몬트를 포함해서 6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IPA 뉴잉은요. 버몬트에서 시작해서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 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현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뉴잉을 만드는 양조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잉이라는 맥주 종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맥주 평가 사이트 중에 하나인 언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상위 30개의 종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뉴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뉴잉은 홉의 향을 끌어올리고 약간 쓴맛을 줄이면서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식이랑은 그게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쓴맛에 질린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약간 좀 부드러운 맛 그리고 향에 초점을 둔 그런 IP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IPA 그러니까 서부식이랑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느 쪽이 뉴잉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딱 봐도 알겠죠? 5시 아니라고요. 딱 봐도 약간 여기가 불투명하고 밝죠? 일단은 왼쪽이고요. 탁한 쪽이 뉴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조 과정을 서부식이랑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곡물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메가랑 보리랑 밀이 들어가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귀리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서부식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쓴맛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면은 뉴잉은 조금 부드럽게 폭신폭신한 맛을 살린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귀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귀리는 바디감을 끌어올리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는데 이 귀리 양이 처음에는 약간 손톱 정도 되게 소량 미량을 넣었었대요. 근데 이 양을 점점점 늘려서 요즘에는 메가의 20%에서 30% 정도를 첨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유의 묵직한 바디감 있잖아. 그런 것도 귀리를 첨가함으로써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PA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홉 뉴잉의 경우에는 열대 과일향이 많이 나는 홉을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밑에 4가지 있잖아요. 시트라, 모자액, 갤럭시, 아마릴로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서부식 IPA도 당연히 IPA니까 홉이 많이 들어가지만 넣는 순서에도 차이가 있고 사용량도 서부식이 더 쓰니까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잖아. 반대로 뉴잉의 최소 1.5에서 2배 정도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쓴맛을 내게 하는 홉이 왜 뉴잉에 더 많이 들어간 걸까? 근데 어째서 더 쓴맛이 적게 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일단은 세 번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효모인데요. 뉴 잉글랜드 IPA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효모도. 그래서 뉴잉 전용 영국산 효모를 사용하는데요. 서부식에서는 발효력이 높고 극도로 깔끔한 맥주를 뽑아내는 게 키포인트였단 말이야. 근데 뉴잉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조장 알케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한 영국산 효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효모는 좀 발효력도 낮고 발효 부산물도 많아서 여러 가지 과일향이 좀 복합적으로 나고 단맛이 나는 맥주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에스테르가 과일향을 복합적으로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뉴잉의 특징이 돼서 그 영국산 효모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용하는 효모가 코난 이스트? 제가 정확하게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코난 이스트라는 거를 사용하게 됐대요. 이게 영국산 효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맛을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과일, 플럼이랑 애플, 약간 베리 쪽, 체리 쪽, 시트러스 향 이런 쪽이 좀 강렬하게 나는 그런 효모를 사용하는 거죠.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홉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쓰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혹시 생각 좀 해보셨나요?
맞아요. 드라이 호핑입니다. 일단은 서부식을 만들 때는 끓일 때 홉을 넣어서 쓴맛을 극대화해요. 이게 홉을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많이 나게 된대요. 그래서 홉의 내부의 성분이 굉장히 빨리 휘발되거든요. 이 향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사라지니까 발효가 끝난 다음에 홉을 추가해 주는데 이거를 드라이 호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효 중이나 혹은 발효 후에 드라이 호핑을 하거든요. 드라이 호핑이라는 게 홉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서부식에서는 드라이 호핑을 하긴 하는데 드라이 호핑 때 추가하는 비율이 좀 낮아요. 쓴맛은 쓴맛대로 살리면서 향은 또 향대로 살리는, 그게 서부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뉴잉은 쓴맛을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쓴맛을 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끓일 때 넣는 홉을 점점점 미루거나 안 넣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끓일 때는 아예 홉을 넣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 발효가 거의 진행이 끝나갈 때 아니면 끝난 후에 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레시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효가 진행 중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의 사진이고요. 이 위에 사진이 제가 어느 분을 봤는데 이게 홉이거든요. 이 홉을 면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중에 쉽게 건져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물에 담궈서 홉을 첨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드라이 호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필터링을 생략한다는 건데요. 맥주를 여과하지 않고 바로 병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조장에서는 IPA를 양조할 때 효모를 필터링하고 살균 처리를 무조건 했어요. 왜냐하면 맥주 안에 효모가 남게 되면은 맥주의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필터링이랑 살균은 필수적이었는데 유잉은 오랫동안 보관하는 보관 기간, 맛 보존을 좀 포기하고 효모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게 됐다고 해요. 맛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긴 하지만 효모의 독특한 특징이 도드라지는 그런 맥주라고 할 수 있죠. 생막걸리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되려나? 제가 조금 놀랬다고 해야 되나? 수도수가 왜 비싸냐, 킹수가 왜 비싸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이게 빨리 변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로 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온다고 했었나? 그 운송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운송 과정을 철저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이겠죠. 빠르게 변하니까. 이 효모에 복숭아, 멜론, 열대과일 같은 에스테르 향이 맥주에 더해지고 효모가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또 색깔이 이렇게 탁한 거죠. 뉴잉의 보편적인 특징이랑 대표 뉴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외관에서는 황금빛에서 약간 오렌지색, 저는 처음에 약간 이거 떨어진 거 보고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어요. 맑지 않고 불투명한 게 특징이고요. 이 탁한 게 뉴잉의 상징이 될 정도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뉴잉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맥주는 탁하다 이런 기준이 좀 생겼대요. 사람들이 야, 더 탁한 맥주 없냐? 더 탁한 맥주가 맛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몇몇 양조장에서는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뭐 귀리를 넣는다든지 아니 맥주를 탁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말해드렸잖아요. 그런 제조 방법 외에 밀가루나 사과 소스를 넣어서 의도적으로 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과 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향이 지배적으로 나는 게 그게 홉의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러스나 열대과일 향을 내는 홉 향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좀 쓴맛이 적어졌죠. 홉의 향은 강한데 드라이 호핑을 했기 때문에 쓴맛은 기존의 IPA보다 훨씬 약하고요. 달콤한 메가 맛이 홉의 풍미를 뒷받침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감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부드럽고 좀 풍성한 바디감에 묵직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표 뉴잉 맥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양이 많아서 그냥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원조격이라고 했던 헤디토퍼, 이게 뉴잉 스타일의 원조고 탁도와 홉향이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나온 거다 보니까 너무 달거나 과일향이 지배적으로 나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릴리움 콩그레스 스트릿,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이 맥주가 국내에 수입이 돼서 좀 맥주 덕후들에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맥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주스 머신, 이 트리하우스를 나무집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귤과 열대 과일향이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풍부한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나무집 이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파는 데가 정말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구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수도수입니다.
오늘 마셔볼 수도수는 어떤 술일까?